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인도 유명한 그 독립투쟁한 간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디는 1899년 10월 2일 인도 구자라트의 작은 소국인 포르반다르국에서 카람찬드 간디와 파트리비 바이 어머니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카람찬드 간디는 포르반다르국의 수상이었습니다. 간디의 자서전에 따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모험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일탈을 적으면 친구의 권유로 염소 고기를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고기의 경우 식욕보다는 호기심과 당시 인도의 개혁 문화, 즉 인도의 카스트나 힌두교 학습 같은 비합리적인 문화를 없애고 서양식의 합리적인 문화를 수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국인처럼 육식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져온 염소 고기를 시작으로 한 1년쯤 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고기의 맛을 즐기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사실을 깨달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개업 직후 남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반대로 반정부가 단체를 결성하여 반정운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정부에게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 이민자들이 신상을 기록하게 하는 법률에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이런 법률의 폐기를 주장했고 이를 위해 게릴라 시위를 일으키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남아프리카의 보호인이었던 안 스미스 수상이었습니다. 스미스 역시 그의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았을 정도로 간디와 각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러 저서에서도 그를 언급할 정도로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는데 스미스가 휴머니스트이고 남아프리카 내 인도인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큽니다. 스미스는 제1장 남아프리카 연합의 당대표였던 만큼 국민당의 집권과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였습니다. 종료로 있었던 시절 아파르트 헤이티를 알아했지만 본인 역시 인종분리를 지지했던 한계 탓에 본격적인 완화나 폐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흑인들의 불만스러워했고 그렇죠. 국회 역시 불만을 품고 따로 정당을 차렸습니다. 1910년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이자 개혁가인 고알 크리슈나 코칼레를 초청하였습니다. 간디는 코칼레로부터 인도의 문제들에 대해 맞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서전에서 코칼레를 멘토라고 부르며 그의 정신을 칭찬하였습니다. 코칼레는 인도의 서구화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소모적인 참호전을 치르게 되면서 종전 처지에 들려가게 된 영국 정부가 인도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인도 자치권 보장을 약속을 믿고 영국군 모병관으로서 참전하였습니다. 당시 보호전쟁의 영웅으로 각광받은 그를 본 수많은 조명이들이 캐나다나 호주 같은 자치권 보장을 믿고 영국군에 지원했는데 그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915년 코칼레이 조총으로 간디는 인도에 귀국하였습니다. 4개의 제국,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을 멸망으로 이끌고 제국주의 정말과 공산주의 정권의 탄생을 불려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정부는 약간의 개혁만 하고 자치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국의 배신 때문에 20년 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다시 한번 자치를 미끼로 협상을 하자고 하자 이를 단칼 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반정운동을 전개했으면 결국 식민지 당국에서 체포되어 투옥당하게 됩니다. 반정운동이 지속되어 1919년 영국 식민지 당국은 롤러를 통과시켰습니다. 롤러법은 영국 정부가 불복적 운동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체포하고 사법적 검토나 재판 없이 투옥할 수 있도록 한 반인권적 법이었습니다. 롤러법이 통과된 후 그는 항의 뜻으로 사타그라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영국군은 시위에 참가한 비무장
군중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인들이 분노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군중들에게 비폭력을 강조하며 영국인으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간디는 1920년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로 취임하였습니다. 1921년 9월 20일 마드라에서 인도 빈민층과의 동질성을 상징하는 배옷을 채택했으며 지도자로서 인도 국민들의 영국 정권 불매 운동 전무미 기간 보이콧을 이끌었습니다. 간디는 1922년 정부에 체포되어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영국의 공장제 소금에 대항해서 인도의 전통 소금을 상징하는 물레인 자르카르를 돌면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자르카르는 인도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24년 2월 그는 맹독림 수술로 석방되었습니다. 힌두교와 무슬림 간의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는 간디는 독립운동을 위해 무슬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919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후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겸한 오스만 제국의 칼리파 제도 폐지를 우려한 인도의 무슬림을 칼리파 제도 지지를 설명하는데 힐리파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이 운동을 지지함으로써 무슬림들이 협력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를 비롯한 힌두교 인사들은 이러한 결정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 힐라파트 운동 지지로 간디를 지지하는 무슬림이 늘어나면서 힌두교와 무슬림 간의 폭력 사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1922년 터키 공화국의 국부 아타투르크가 칼리파 제도를 폐지하면서 힐라파트 운동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무슬림들도 다시 애만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 1월 26일 인도 국민회의는 인도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연히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피폐했던 영국은 인도의 자원과 인구 시장이 여전히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 3월 영국이 소금세 제정에 반대하는 소금 행정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로 수입되고 생산된 모든 소금에 세금을 붙이며 그 안에 소금으로 제조하는 소금은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으로 인도 경제를 중시시키는 공작이었습니다. 유사사료, 소금철 등 생활필수품의 사적 유통을 금지하였던 무제가 있습니다. 이 무제는 한나라 무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 문제는 한무제도 그렇고 호되기 당나라도 그렇고 소금 세를 시행하면 중앙의 재정은 좋아지지만 소금이 생필품만큼 소금을 세금 주고 사야 하는 일반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착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디 이전에도 소금세가 시행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았으며 중국에서는 아예 소금 일매업자가 나라를 엎어버리다시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차라리 바다에서 소금을 가져다 먹자 아흐메다 바르에서 단디까지 360kg을 행진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습니다. 간디는 행진 도중 3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경찰들에게 고탈을 당하였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의 영국 정부는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투옥하였습니다. 결국 식민지 총독인 오은경은 그와 간디와 협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간디는 영국 인도 원탁의 인도 측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1931년 3월 오원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어흥경은 시민 불복종 운동 중단의 대가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1934년 인도 국민회의 의원직을 사임했다가 1936년 정계에 복귀하였습니다. 차기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로 하타비 시타라마야를 지지했지만 대형 강경파인 찬드라 보스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찬드라 보스를 비폭력 저항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찬드라 보스와 대립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인도의 참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인도의 자유가 부정되어 있는 동안 인도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캠페인은 인도 대중과 서르다르 알라보바이 파텔, 라젠드라 프라사도와 같은 인도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실패하였습니다. 당시 무려 250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소집돼 영국군에 합류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형 강경파인 찬드라 보스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주축국인 일본 제국이 인팔 작제를 발동하며 인도를 침공했을 때 일본과 협력하면서 찬드라 보스의 자유인도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인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1942년 봄바이 연설에서 영국이 인도를 떠나라 내 인도 독립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에 맞서 사력을 다하고 있었던 영국 정부는 인도가 전쟁이 끝난 후에나 독립을 할 수 있다며 인도의 즉각적인 독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대규모 시위로 영국은 그를 또다시 체포하여 프레아칸강공에 조국시켜버렸습니다. 간단히 소감된 그의 오랜 비서와 아레인 카스트라바이가 사망했으며 그도 말라리아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항의 표시로 식민정부가 소기한 수백 개의 철도역과 경찰서를 파괴하거나 불태우고 전선을 절단해버렸습니다. 그런 인도 국민들에게 제국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것과 이 과정에서 영국인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영국 관리들에게 의한 폭력이 시작된다면 기꺼이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 8월 10월 인도는 마침내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결국 분리되고 독립기념일 연설과 독립에 관한 계신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도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로 인도 대륙 전역에서는 힌두교 집단과 이슬람 집단 간의 즉 내전에 가까운 이율층들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국경지대인 동부인 벵골과 서부의 펀자브에서 가장 심하였습니다. 그런 벵골 지역의 콜카타에서 두 종교 집단 간의 폭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식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이 단식은 상당히 이동한 기간까지 가서 당시 정오로 가입차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던 무슬림 힌두교도 사수들이 급히 하야했습니다. 콜카타에서 4주 정도 머무는 간디는 펀잡으로 가기 위하여 델리로 떠났습니다. 델리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난민들이 이슬람이 모스크를 파괴하고 무슬림들이 집을 빼앗기기 때문에 무슬림은 델리의 왕성 중 하나인 프라나킬라와 피신에 있었습니다. 그는 프라나킬라를 방문해 공포로 가득 차 있었던 무슬림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반대는 펜자브에 가려는 생각을 일단 중지하고 델리에서 1개월 동안 난민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였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공격 행위가 늘어나자 또 단식을 시작하였습니다. 1948년 1월 13일 그는 델리에서 힌두교 무슬림의 형제로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힌두교만 최고로 생각하던 그 당시 가격 보수파 힌두교 신자들은 그가 힌두교의 카스트 교육을 부정하며 무슬림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를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1948년 1월 30일 오후 5시 17분 78세의 나이로 암살당하였습니다. 인도의 무장투쟁의 리더 간디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장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